당신은 영어를 못해요. 정말 심하게 못해요. 아니, 영어 공부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것만큼 다 해봤는데 영어 학원도 다녔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국어보다도 영어를 더 많이 공부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영화만 보면 울렁거리고 외계어처럼 들리고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피하죠. 아직도 서점에만 가면 영어 서적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당신, 걱정 마세요.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민쌤이라고 해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캐나다에서 자랐고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쳐 왔고요. 특히 한국에서 10년 동안 수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해왔죠. 그리고 왜 한국인은 영어를 못하는지 그 문제점을 찾아봤어요. 첫째, 여러분은 발음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형편없죠. 더 끔찍한 건 대부분 자기 영어 발음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선의 여지도 없어요. 그럼 왜 한국인은 발음이 좋지 않을까요? 거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글과 영어는 너무나도 다른 언어예요. 영어는 대표적인 성저 언어죠. 톤, 즉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이 영어로 얘기할 땐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죠. 반면에 한글은 극단적으로 비성저 언어예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민우예요. 밥 먹었어요. 전혀 음에 높낮이가 없죠. 유일하게 성조를 넣을 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예요. 노래와도 같은 영어를 아무런 음의 높낮이 없이 발음하고 있으니 제대로 말이 전달되지 않죠. 두 번째, 영어는 강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강세에 신경을 쓰진 않죠. 자, 캐나다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시나요? 그동안 제가 가르친 수많은 학생들은 캐나다라고 모든 글자를 똑같은 세기로 읽었어요. 하지만 진짜 캐나다인들은 다르게 읽죠. 캐나다, 캐나다. 캐에 과장될 정도의 강세를 넣어야 해요. 강세를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영어는 스트레스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단어마다 고유한 강세가 있고 강세를 두는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 그린하우스와 같은 합성 명사는 무조건 앞에 강세를 두고 발음해야 해요. greenhouse, greenhouse. 반대로 old-fashioned와 같이 합성 형용사와 understand와 같은 합성 동사는 뒤에 강세를 두어야 해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영어의 발음 원리를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세 번째, 여러분은 발음 기호를 알지 못해요.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려고 단어책을 펴면 영어 단어 바로 옆에 적혀진 중요한 기호가 있어요. 오히려 뜻보다도 중요해서 영어 단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글 발음도 같이 적혀져 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발음 기호를 읽을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마치 음악을 배운다면서 악보를 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 이 단어들을 볼까요?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가운데 이 단어들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은 단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코코아, mother, Athens. 자, 이 중 특히 mother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발음은 더 충격적이에요.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이 단어들을 제대로 발음할 줄 아는 아이들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코코아를 코코아라고 발음하죠. 하지만 실제 이 단어의 발음 기호는 이며 발음은 coco예요. 엄마라는 뜻의 mother를 여러분은 mother이라고 발음할 거예요. mother. 하지만 이 단어의 발음 기호는
바로 mother이며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은 아가 아닌 어 발음이에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mothe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단어는 제대로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 바로 그리스의 수도이죠. 아, 그러면 아테네이구나. 그럼 대충 굴려서 아테네라고 읽으면 되겠네. 하지만 이 단어의 실제 발음은 바로 Athens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바로 발음 기호를 보고 알아야 해요. 그러니 이 기호를 읽지 못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읽고 발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책을 읽지 않아요. 특히 영어 책을 읽지 않죠. 마지막으로 읽은 영어 소설책이 뭐였는지 생각해봐요. 몇 분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할걸요?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그 언어로 된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얻는 건데 영어 책을 읽지 않으면 언어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한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0, 30대 어른들까지도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너무 심각하고 걱정스러워요. 책을 읽으세요.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독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음에 영어 원서 독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회화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원에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원어민 회화 수업이 있나요? 원어민 토론 수업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수천 개의 영상들이 회화 표현, 일상생활 스피킹 같은 걸 가르쳐 주죠. 그런 걸 왜 보세요? 설마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니면 언젠가 외국에 나갔을 때 거리나 식당에서 외국인들이 말을 걸어줄 혹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배우는 건가요? 혹시 그런 판타지를 꿈꾸고 있다면 꿈 깨세요. 당신이 명동 한복판을 지나다니는 중국인이나 파키스탄 외국인에게 관심이 1도 없듯 당신이 나중에 갈 뉴욕이나 런던의 외국인들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친구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할 것은 영어 문법도 아니고 회화도 아니에요. 바로 영어를 제대로 읽고 발음하고 이메일을 쓰고 글을 적고 다양한 영상, 영화, 음악들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영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사는 것이죠. 생기지도 않을 외국인 친구를 기다리며 인사말 따위나 배우고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너무나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집불통의 외골수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내가 아는 것이 때론 틀리다 라는 걸 받아들일 사고의 유연함이 없이는 영어는 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칠판에 여러분이 절대로 모르는 단어 5개를 적어 볼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1번 fast, 2번 bear, 3번 house, 4번 school, 5번 photo. 자, 이 5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마 코웃음을 치며 아, 뭐야, 장난하나? 이러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영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한 가지의 뜻만 고집하죠. 여기 쓰여진 5개의 단어들은 사실 여러분이 알 법한 단어 뜻 이외에 다른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1번 fast는
빠른 이라는 뜻 말고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fast는 바로 금식, 먹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금식. 요즘 가장 핫한 단어가 바로 fasting이에요. 금식 또는 단식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breakfast예요. 저녁 식사 후에 아침까지의 긴 금식을 중단하는 거니까요. break, 끊다, 중단하다. 그리고 뭐를? 금식을. breakfast. 자, 두 번째, bear는 곰이라는 뜻 말고도 참다, 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곰이라는 뜻 말고 참다, 그리고 품다. I was born 할 때 그 born 이라는 단어의 원래 형태가 바로 bear 이라는 동사죠. 자, 세 번째, house라는 단어는 집 말고도 수용하다, 그리고 거처를 제공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네 번째 스쿨은 뭘까요? 이걸 오직 학교라고만 알고 있다면, 자, School of Tuna는 뭔가요? 참치학교인가요? 자, school은 한 무리의 물고기, 즉 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chool of Tuna는 한 무리의 또는 한 떼의 참치, School of Mackerel는 한때의 고등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hoto는 모든 한국인들이 사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photo라는 단어 자체는 바로 light,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은 photo, 빛으로 찍는 graph, 그림. 그리고 빛의 입자는 photon이며 빛으로 양분을 얻는 것을 photosynthesis라고 얘기하죠. photosynthesis. 그리고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을 빛, volt, 전기, 의 해서 photovoltaic이라고 얘기를 해요. voltaic.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유로 한국인은 영어를 못하며 잘못된 영어 교육과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영어를 배워야 해요. 영어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을 단순히 개인의 역량의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재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BTS의 엄청난 성공에는 리더인 랩몬 김남준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었어요. 자, 일산 후곡학원가에서 바로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곳에서 중학교 때 탭스 문제를 풀면서 닦여진 그의 영어 실력이 없었다면 BTS는 결코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사회를 넘어 세상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엄청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세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 제대로 공부하세요. 앞으로 제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어 교육 제대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의 영어 실력의 문제점인 발음을 제대로 교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ye bye.